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무주의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 전주가 영하 4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어제와 비슷한 영상 3도에서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고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3에서 8cm입니다. 당분간 추위는 이어지겠고 오는 주말에 한 차례 더 눈이 내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김제 한 주택에서 큰 불이 나 안타깝게 아버지와 아들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길가에 있는 한 주택에서 조금씩 연기가 피어오르는가 싶더니 금세 주변을 완전히 뒤덮습니다. 주민들은 갑자기 치솟는 불길에 서둘러 대피합니다. 불이 서서히 난 게 아니라 확 그냥 돌아버려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요. 신문 배급소를 겸한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7시 20분쯤입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이곳에 사는 58살 A씨와 A씨의 26살 아들이 각각 세탁실과 주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은 A씨가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방화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고야 나올 것 같아요. 방화 가능성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런 거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하고 부검을 통해 이들의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진안군이 가위박물관에 전시될 가위를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구입하고 감정평가 과정에도 상당한 의혹이 있다는 뉴스 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전주방송 취재진이 가위 유물 감정평가서를 입수했는데 두 감정업체 평가 금액이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방송이 정보 공개를 통해 입수한 가위 유물 감정평가서입니다. 영국 왕이 썼다는 가위는 3천만 원, 난파선에서 건졌다는 가위 990만 원, 오스만 터키 가위 800만 원 등 두 감정업체의 평가 금액이 마치 짜맞춘 것처럼 똑같습니다. A 감정업체는 지난 2015년 7월 5일에, B 감정업체는 같은 달 11일에 각각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다른 날 서로 다른 업체가 감정가를 매겼는데 가위 113점의 평가 금액이 10원 한 장 다르지 않은 겁니다. 남이 감정한 그 감정 결과표를 참조하신 적은 없으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감정하면 그 사람들이 감정하고 뭐 사인을 했다든지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박물관의 학예 업무 담당자는 로또 수준의 확률이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일치한다는 게 뭐 로또쯤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감정평가서 양식은 물론 가위의 구조와 특징을 적어놓은 설명문도 마치 복사에 붙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비감정업체는 진안군이 공개한 책자 형태의 감정평가서조차 만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회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수기로만 써주신 게 전부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거기서 복합도를 거기서 그럼 최후로 제작을 해서 만드는 모양이죠? 그건 모르겠어요. 가위박물관 공사와 유물구입, 감정 업무를 맡았던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업체의 감정가가 왜 같은 건지, 책자 형태의 감정평가서는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문 채 진안군의 책임을 넘겼습니다. 이 평가서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 감정기관도 여기서 다 선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정 액수가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 가서 얘기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진안군은 그러나 업체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유물 소유자로부터의 제시된 가격은 있었고 그 가격대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뭐 그 정도 가격은 되겠다 하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내년 감정평가를 갖고 와라. 한두 점도 아니고 무려 113점의 감정가가 똑같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 누군가 감정가를 짜맞췄을 가능성이 높지만 진안군과 박물관 공사업체 그 어떤 곳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항에 유연탄 전용 부두가 생기면서 유연탄 화물차 기사들이 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화물차를 이용한 유연탄 수송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기 때문인데요. 생계가 막막해진 화물차 기사들은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군산 제7부두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유연탄 전용 부두가 완공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양항에서 유연탄을 가져온 화력발전 업체들은 막대한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연탄 전용 부두가 운영되면서 그동안 유연탄을 수송해온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더 이상 화물차를 이용한 유연탄 수송이 필요 없게 되면서 한 화력발전 업체가 이달 초 100여 명에 이르는 운전기사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수억 원에 이르는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한 운전기사들은 막막해진 생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시켜먹으면 할부도 없는 상태에서 막말로 저희를 그냥 카드만 빌리면 되실 거 아닙니까? 생활하면서. 그러다 보면 카드값도 못 넣고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겠죠.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유연탄 전용 부두를 만든 군산해수청은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막 진행했다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정이 절박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국민신문고와 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100여 명에 이르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 반대 세력이 전주에서 토론회를 열어 적폐 세력과의 연대라고 성토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국회의원 모임인 평화개혁연대가 전주에서 시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발제자는 민주 세력과 적폐 세력의 통합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분당도 생각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은 가치를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가치가 안 맞으면 당연히 헤어져야죠. 토론자로 나선 지방의원은 전북에 40명이 넘는 지방의원들이 집단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강행시에는 저를 포함한 지방의원들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동영 천정배 국회의원은 개혁과 민심을 외면한 적폐 통합이자 보수 야합을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이는 건 비민주적인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판에서 저 판으로 건너가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인데 의원들의 의사에 반해서 의원들을 보쌈해서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죠. 나라를 위해서 우리 호남을 위해서 절대 가서는 안 될 길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선언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난상 토론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창에서는 고창천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국마사회 장수 목장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장수군에 6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장수군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쌀 100포대를 전달했고 장수군 이장협의회는 100만 원을, 한국농업연수원에서는 25만 원을 각각 기탁했습니다. 고창천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창군은 오는 2022년까지 국가 예산 등 618억 원을 들여 고창천 제방과 배수로 펌프장을 정비하고 교량과 보를 다시 건립할 계획입니다.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창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이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가 7733부대 3대대 상근 예비역 가운데 전역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들의 인건비 일부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순창군이 전남대학교와 함께 유기농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친환경 유기농 퇴비를 개발하고 자연순환 축산 모델과 친환경 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고준희 양 실종 사건이 장기화되자 경찰이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걸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고준희 양을 찾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 최고 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전주에서 실종된 고 양은 신장 110cm, 몸무게 20kg으로 쌍꺼풀이 없고 짧은 파마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부영주택의 고발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서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또 임대료 인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회 등과 공조해 관련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타운이 완주 이서 묘포장에 조성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19년부터 국가 예산 등 450억 원을 확보해 완주 이서 묘포장에 사회적 경제조직의 인력 양성과 교육, 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북 농가의 농업 소득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전체 농가 소득은 전국적으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해 평균 농업 소득은 1,122만 5천 원으로 전국 9개 도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고 3년 전보다 42%가 늘어 증가율은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농가 소득은 3,687만 5천 원으로 3년 전보다 19%가 늘어나는 데 그쳐 전국 9개도 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한 채 6위에 머물렀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22일 베트남 중부에 있는 당락성과 우호교류 협약을 맺습니다. 베트남 당락성은 인구가 180만 명으로 커피와 옥수수 등 농업 생산액이 전체 산업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락성과 우호교류 협약을 하면 전라북도의 자매우호 지역은 4개 나라 9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